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암호화폐 씬에서 정말 뜨거운 감자인 한 일학이랑 또 그와는 결이 완전히 다른 새로운 정체성 중심 프로젝트를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한쪽은 가격에 대한 엄청난 서사를 가지고 있고, 다른 한쪽은 사람 중심의 인프라를 이야기하는데, 과연 이 둘, 어떤 차이가 있을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 이 숫자 한번 보세요. 31만 4,159달러. 와, 이게 바로 파이코인의 글로벌 합의 가치, 그러니까 GCV가 목표로 하는 숫자라고 합니다. 진짜 어마어마하죠. 아니, 대체 이 숫자는 어디서 나왔고 또 뭘 의미하는 건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풀어봐야 할 핵심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파이코인의 GCV, 이게 정말 알고리즘으로 딱 보장되는 그런 안정적인 가치일까요? 아니면 그냥 커뮤니티가 만들어낸 거대한 하나의 이야기일 뿐일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먼저 파이코인의 GCV가 대체 뭘 약속하는 건지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엔 이걸 좀 비판적인 시각으로 뜯어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네트워크를 소개해드리고 이 두 개를 비교해본 다음에는요. 마지막에는 여러분이 실제로 써먹을 수 있는 전략까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 파이코인 GCV가 내세우는 그 야심찬 주장, 그 핵심이 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일단 GCV의 기본 개념 자체는 간단해요. 시장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에 휘둘리지 않고 어떤 특정 알고리즘을 써서 파이의 가치를 수학적으로 안정시켜 보겠다. 바로 이런 시도인 거죠. 그럼 이게 어떻게 작동한다고 주장하느냐? GCV 지지자들 말은 이렇습니다. 크게 세 단계인데요. 먼저 특정 모델로 가치를 딱 고정하고 혹시라도 변동이 생기면 시스템이 알아서 착착 복구를 한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이다오라는 일종의 중앙은행 같은 게 가격을 세밀하게 조정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거 암호화폐 세계에서는 꽤나 이례적인 중앙 집중적인 구조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말이죠. 이 GCV라는 이야기가 과연 전부일까요? 자, 이제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이 주장이 파이 네트워크의 전체적인 현실과 얼마나 맞아떨어지는지 한번 비판적으로 뜯어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GCV 지지자들이 내세우는 가장 핵심적인, 동시에 가장 논쟁적인 주장입니다. GCV가 없었으면 파이의 미래도 없었다. 와, 이 한 문장만 봐도 이 GCV라는 서사가 커뮤니티 안에서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바로 느껴지시죠?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흥미로운 대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한쪽에서는 GCV가 모든 걸 이끌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근데 현실을 보면 파이 네트워크는 수백만 명의 정말 다양한 참여자들이 몇 년에 걸쳐서 함께 만들어 온 훨씬 더 큰 생태계라는 거죠. 그래서 GCV 이야기에 대한 비판을 딱 정리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 GCV가 파이를 만든 게 아니라 파이가 있었으니까 GCV라는 이야기도 나올 수 있었다는 거. 순서가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거죠. 그리고 둘째는 이론이란 실제 사용되는 모습이랑 그 차이가 너무 크다는 지적입니다. 자,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GCV는 철저하게 가치를 가장 앞에 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문제 자체를 한번 비틀어서 다시 생각해 본다면 어떨까요? 가치를 숫자로 고정하는 대신에 아예 처음부터 진짜 사람 그리고 규제의 친화적인 구조를 기반으로 네트워크를 만든다면 어떨까? 이 질문에 대한 하나의 대답이 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바로 가치가 아니라 사람에 집중하는 새로운 접근법이죠. 한번 만나보시죠. 바로 인터링크 네트워크입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실제 사람들의 인터넷이라고 정의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익명으로 된 지갑 주소가 아니라 검증된 진짜 사람의 정체성을 웹3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인프라로 삼겠다. 이런 철학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인터링크에서는 어떻게 휴먼 노드라는 걸 검증할까요? 그 기술적인 과정을 보면요. 먼저 AI가 얼굴을 인식하고 그 다음에 눈을 깜빡이거나 고개를 돌리는 것처럼 진짜 살아있는 사람인지 확인을 해요. 그리고 나서는 개인정보는 전혀 노출하지 않으면서도 나라는 걸 증명하는 영지식 증명 기술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검증된 휴먼 노드가 딱 만들어지는 거죠.
인터링크의 가장 큰 특징은 역시 사람이 먼저라는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컴퓨터 돌려서 코인 채굴하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에 실제로 기여하는 인간에게 보상을 주고요. 또 개발자들 입장에서는 봇 걱정 없이 마음 편하게 앱을 만들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는 식으로 모든 전략이 결국 신뢰라는 한 단어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들어보시니 어떠세요? 이 두 프로젝트는 웹3를 바라보는 시각, 그 길이 완전히 다르다는 게 느껴지시죠? 그럼 이제 이 두 비전을 나란히 놓고 한번 제대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두 프로젝트의 근본적인 차이가 그냥 한눈에 딱 들어오실 거예요. 파이는 네트워크 화폐와 거대한 커뮤니티에 집중하고 있죠. 반면에 인터링크는 정체성과 신뢰를 주는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거고요. 그러니까 시작하는 철학부터 최종 전략까지 정말 모든 게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교를 딱 해놓고 보니까 아마 이런 질문이 머릿속에 떠오르실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뭐가 더 나은 건데? 그쵸? 근데요, 어쩌면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된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분석의 핵심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선택하지 말고 분산하세요. 가장 현명한 움직임은 둘 중 하나, 승자를 고르는 게 아니라 이 두 가지의 독특한 접근 방식에 모두 한번 발을 담가보는 겁니다. 자, 그럼 병행 전략,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냐? 첫째, 가지고 계신 파이는 그대로 유지하세요. 그동안 쌓인 시간과 커뮤니티의 힘은 절대 무시 못할 자산이거든요. 계속 채굴하면서 어떻게 발전하는지 지켜보는 거죠. 둘째, 인터링크도 한번 탐색해보세요. 우리가 잃을 건 약간의 시간뿐이잖아요. 앱 한번 설치해보고 이 정체성 기반 네트워크라는 게 어떤 건지 직접 경험해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둘을 그냥 웹3 포트폴리오 안에 있는 서로 다른 종류의 자산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는 네트워크 화폐에 대한 투자, 다른 하나는 인프라에 대한 투자. 이렇게 다각화하는 거죠. 그래서 나도 인터링크 한번 해볼까 하는 분들을 위해서 시작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앱스토어에서 인터링크 네트워크나 ITLX 월렛으로 검색해서 공식 앱을 설치하시고요. 이메일이나 전화번호로 간단하게 가입한 다음에 화면에 나오는 안내에 따라서 얼굴이랑 라이브니스 인증을 마치면 여러분만의 휴먼 노드가 생성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리고 시작하실 때 이 초대 코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지금 당장은 그냥 숫자 몇 개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아시잖아요. 이런 웹3 생태계에서는 초기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나중에 정말 중요한 자산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과연 인터넷의 미래를 정의하게 될 것은 무엇일까요? 추상적인 가치일까요? 아니면 검증된 인간일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